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 꿈의 학교 담당 주무관 조성준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 성남 꿈의 학교 자체 공모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2년 경기 꿈의 학교 공모에 신청하시는 운영 주체분들 및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설명회 영상은 1월 14일 금요일까지 우리 성남 꿈의 학교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이 게재된 다음에요. 2022년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1월 20일 이후에는 삭제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입니다. 우선 교육장님 인사 말씀 이후에 경기 꿈의 학교의 일 및 2022년 경기 꿈의 학교 공모 개요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대표이신 안상국 대표님께서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성남 만꿈 지원 다니셨고 풍생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김무구 선생님께서 경기 꿈의 학교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요. 이후에 마지막 짤막하게 전체 Q&A 시간을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순서로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범희입니다. 오늘 꿈의 학교 공모 설명회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 흔히들 거침없이 꿈꾸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배움터가 우리 흔히 꿈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어떤 아이들이 성공할까요? 흔히들 기획력이 풍부한 아이들, 또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 또 관계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지금의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오롯이 키워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바깥에는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역량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를 수학자들은 확률로 이야기하고 실패를 과학자들은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친구들,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성공에 도전하는 친구들을 우리 꿈의 학교에서는 원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흔히 성남 모든 지역이 학교고 성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바깥에 계신 우리 성남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을 꿈의 학교에서 오롯이 아이들을 교육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이 꿈의 학교에 꿈지기로 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든든한 후견인으로 많이 응모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거침없이 꿈꾸고 당당하게 도전하자. 꿈의 학교 파이팅!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인 경기 꿈의 학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입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마을이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고 주인이 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학생들 스스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을 위해 해당 슬로건은 각종 꿈의 학교 행사에 꾸준히 홍보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 운영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운영 주체가 꿈짱, 즉 학생입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하고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온 마을이 함께 운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꿈의 학교는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를 반영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무학년제로 운영합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무학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를 반영한 지침으로 수준별, 학년별 등의 사유로 분반은 금지됩니다. 다만 하나의 큰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별 수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한 악기별 수업을 일부 진행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학교 문턱이 없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학적이 없는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가입한 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든지 꿈의 학교 공모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배우고 나누며 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 꿈의 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활동입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에서는 꿈짱 및 참여 학생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꿈의 학교의 유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줄여서 만꿈이라고 합니다. 만꿈은 이름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여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입니다. 운영 주체가 꿈짱, 즉 학생입니다. 성인인 꿈지기 선생님은 행정 업무 지원,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꿈짱 학생들이나 참여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줄여서 착꿈입니다. 착꿈은 개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착꿈을 처음 신청하여 운영하신다면 신규인 도전형을, 운영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성장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꿈의 학교, 줄여서 다꿈입니다. 다꿈은 공모형과 비공모형으로 나뉘어지지만 여기에서는 공모형에 대해서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만꿈은 경기 꿈의 학교의 비전인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을 위해서 학생 주도성 지원 및 참여 학생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꿈짱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쇼미더스쿨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최하고 만꿈 지원단을 구성하여 각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착꿈은 사회적 협동조합 꿈의 학교 확대를 통한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며 학습 공동체 자생적 성장 나눔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습 공동체란 찾아가는 꿈의 학교 운영자분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의 학교 네트워크 형성 및 자생적 성장을 그 목표로 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2021년에도 총 5회 학습 공동체를 개최하였고요. 올해에도 거기에 준해서 최소한 3회 이상은 학습 공동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꿈은 학교 밖 배움터 발굴을 위해 대안교육형 꿈의 학교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꿈에는 기관형, 청소년 단체형, 대안교육형 꿈의 학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세부사항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꿈의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셨던 수업 장소에 대한 지원으로 거점활동 공간 발굴을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올해에는 작년 꿈의 학교 운영자분들의 수업 공간을 무료 또는 소정의 대관료를 지불하여 대관하실 수 있도록 성남 관내에 총 3곳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꿈의 학교 거점 공간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증서가 교부된 꿈의 학교 거점 활동 공간에는 꿈의 학교에서 대관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고 대관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남 관내의 거점 활동 공간이 3곳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도 계속 컨설팅 및 이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차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경기꿈이학교 성장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간략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만들어가는 꿈이학교 그리고 성남만 놓고 봐도 만들어가는 꿈이학교는 꾸준히 성장세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꿈이나 다꿈도 이제 코로나가 점점 진정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경기꿈이학교 공모 개요입니다. 망꿈의 응모 자격은 꿈이학교 운영 원리에 맞춰 경기도 내 초, 중, 고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가 청소년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30시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500만 원 이하로 지원되고요. 그리고 차꿈은 개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 및 운영 시간 등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꿈 운영 경력이 있으시면 성장형으로, 없으시면 도전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도전형 또는 성장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형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형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도전형 또는 성장형으로 신청하신 거는 자동 탈락됩니다. 다꿈은 응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 활동시설은 기관용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단체용으로, 그리고 미인과 대안교육기관 중 컨설팅이 완료된 기관은 대안교육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해당하는 꿈이학교 유형에 대해 맞는 모집 인원, 운영 시간, 그리고 예산 지원 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꿈이학교 공모 방침입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언론, 민원 등을 통해 꿈이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심사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꿈 운영자는 개교 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요. 모든 꿈이학교는 교육과정 중 안전교육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의 학생 안전교육을 필수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교육 자격증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말하고요. 민간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자격증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여기 꿈이학교에서 말하는 안전교육 자격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꿈 도전형 운영자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신규 운영자 연수 1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차꿈 운영자는 학습 공동체를 연간 최소 3회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작년이나 2020년 아니면 재작년에 도전형으로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신규 운영자 연수를 10시간 모두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올해 또 신청하신다면 다시 도전형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운영을 하셨더라도 신규 운영자 연수 10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실 때 또다시 도전형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은 학생 꿈 조사라는 거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개의 주제별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이렇게 쭉 나열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꿈의 학교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꿈의 학교 선정 기준 및 절차입니다. 망꿈은 1차 서류 심사, 그리고 2차 서류 심사만을 거치고요. 3차 현장 심사는 생략됩니다. 착꿈은 1차, 2차, 3차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심사를 모두 거치고요. 다 함께 꿈의 학교는 1차 서류 심사만을 거칩니다. 꿈의 학교 심사 및 선정 기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추구하고요.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추구 및 실천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심사의 경우 신청하는 꿈장 학생의 열정을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허위 예산, 예산 부풀리기 등의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탈락됩니다. 신청이 적정한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예산을 조정 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결과 점수가 하위 20% 내외에서는 신청하신 예산이 조정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꿈의 학교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2022년도에 또 꿈의 학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꼭 정산하셔야 돼요. 예산이 만약에 정산이 안 되면 최종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꿈의 학교 비전 및 슬로건 보여드렸죠. 저희 꿈의 학교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착꿈, 가꿈이 존재하지만 또 슬로건을 비추어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유형별 심사 기준입니다. 일단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부터 먼저 안내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꿈장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및 2차 심사만 진행을 하고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 선정 기준입니다.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이제 교육 과정, 강사 인력, 그리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기반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형의 경우에는 이제 지속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꿈의 학교 신청하시는 분들께 꼭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착꿈을 신청하는 개인 중에 교원은 운영자 및 실무자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의 학교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학원 또는 방과후 업체 등은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해당 사항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일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 설명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1월 20일까지, 착꿈과 다꿈은 1월 18일까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공모 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성남 지역의 공모 심사는 성남 지역의 공모 심사는 1월 25일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2월 18일 현장 심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월 18일 이후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운영자 및 꿈지기 연수, 약정서 체결, 수정계획서 제출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 지금 조금 잘렸지만 4월 18일 오후 2시 이후에 저희 성남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모든 꿈의 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동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7번 보시면 4월 중순 이후 사업비 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사업비 편성 방법 안내가 나갈 때 꿈의 학교 사업비 편성에 뭐 홍보비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얼마를 편성을 하고 이런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모든 꿈의 학교는 홍보비를 그러니까 지금 학생 모집이 4월 18일이고 사업비 교부가 4월 중순이라고 해서 아직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비 교부를 최대한 학생 모집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교부를 해서요. 각 꿈의 학교에서 홍보비를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 꿈의 학교 이해 및 공모 개요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대표이신 안상국 대표님께서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대표를 맡았던 안상국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성남 꿈의 학교 여러분이 신청서를 통해서 제출하실 작성서는 모두 5개입니다. 먼저 서류를 설명해 드리면요. 온라인 신청서 양식 1-2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 신청서가 있고요. 이것은 작성해서 PDF 파일로 스캔한 뒤에 바로 홈페이지에 첨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영 계획서입니다. 역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작성하신 후에 작성하신 한글 파일을 그대로 역시 홈페이지에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양식 3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 집행 계획서입니다. 이것도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작성하신 후에 한글 파일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개서입니다. 양식 4번인데요. 역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소개서를 작성하신 후에 홈페이지에 그대로 파일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조회 동의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뒤에 역시 PDF 파일로 스캔하셔서 스캔하신 PDF 파일을 역시 첨부로 올리시면 여러분의 공모 서류 작성과 지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각 신청서별 작성 요령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을교육교 공동체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지 그리고 첨부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서류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서입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을 하시고요. 올해는 이제 쇼미더스쿨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 그 운영 방안들을 교육받고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란에 있는 기재 내용들을 직접 작성하시면 1차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다함께 꿈의 학교는 양식 1-2라고 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작성하시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로 스캔하셔서 스캔본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양식 1-3입니다. 이게 유형별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지원할 것이고 또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역시 PDF 파일로 스캔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어느 유형인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그 유형에 맞는 양식들을 기록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요령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보실 때 화면 왼쪽에 있는 게 찾아가는 꿈의 학교 온라인 신청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착꿈과 닭꿈 신청서와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서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록하신 후에 PDF 파일로 스캔하셔서 첨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우선 착꿈과 닭꿈 양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표시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구별을 줬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유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인 경우에는 도전형과 성장형 둘로 나누는데요. 도전형은 신규입니다. 신규라는 말은 2015년 꿈의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년까지 꿈의 학교를 한 번도 해보지 운영자로 참여하지 않은 분. 여기서 운영자라는 말은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실무자로는 참여했어도 대표자로 참여한 적이 없었으면 이번에 도전형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표자로 한 번 정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면 도전형이 아니라 성장형으로 하셔야 되고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 또 앞에서 우리 조성준 주무관님 얘기했듯이 그 신규 과정 연수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도전형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 이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대표자나 실무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전에 참여했던 기관은 성장형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처음 참여하는 기관은 도전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꿈의 학교 도전형, 성장형,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나 참여 인원이나 예산 교부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확실치 않은 분들은 지원청에 전화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참여해야 되는지 분명히 묻고 정확하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함께 꿈의 학교는 기관형이 있고요. 청소년 단체형이 있고 올해 새롭게 생긴 대안교육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를 살펴보시고 신청서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꿈의 학교입니다. 운영지역은 성남입니다. 물론 현재 여기 혹시 타군시도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꿈의 학교 지역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꿈의 학교 이름입니다. 꿈의 학교 이름은 될 수 있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활동을 알기 쉽도록 이름을 지으면 좋고요. 외래어보다는 한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입력할 수 없는 부호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기호라든가 또는 영어 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특정 상호를 꿈의 학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유튜브로 활동하는 꿈의 학교 했는데 이 유튜브라는 단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특정 업체 상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같은 데 입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만의 특색 있고 재미있는 꿈의 학교 이름을 만드시면 되고요. 물론 기존에 하셨던 꿈의 학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을,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표자 꼭 한 분, 그리고 실무자 두 분, 그래서 세 분의 이름을 기록하셔야 되는데 대표자와 실무자는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담당자들을 선정하셔서 대표자 1명, 실무자 2명의 이름을 기록하셔야 되고요. 운영 주체가 나는 무슨 단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뭐 학부모 모임, 주민 모임, 지역 모임에서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의 표시를 하면 되시고요.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 또는 어떤 기관이나 청소년 단체 이렇게 각각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소재지는 수업하는 장소가 아니라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또 개인일 경우에는 뭐 개인 집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단체 소재지의 주소, 소재지와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고유번호와 기관 등록번호는 기관, 시설, 비영리 단체 법인만 작성하시고 개인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형에는 도전형은 2015년부터 꿈의 학교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운영자, 성장형은 한 번이라도 꿈의 학교에 참여했던 운영자들이고요. 여기서 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성남, 꿈의 학교 이름은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특정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우리 꿈의 학교, 또 나는 어떤 유형의 꿈의 학교로 공모에 신청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단체가 아니면 다 개인이겠죠.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단체는 단체로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밑에 부분입니다. 꿈의 학교 운영 여부인데요. 꿈의 학교 운영 여부. 처음 경기 꿈의 학교가 201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되는 연도에 꿈의 학교를 운영하셨으면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간에 쉬었으면 한번 건너고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몇 번 정도 참여했는지, 그리고 올해 처음이신 분들은 2022년 신규에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모집은 추첨과 선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추첨으로 표시가 일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착순이 있었는데요. 선착순이 서버가 다운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작년부터 추첨과 선발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추첨은 학생들의 모집이 끝난 후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고요. 선발은 특정한 활동 경우, 예를 들면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레슨을 하지 않고 우리는 연주 위주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 할 때는 오디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선발 과정을 통해서, 추첨이 아니라 선발을 통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학교는 추첨을 통해서 할지 선발로 할지 결정하시고 여기에 표시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홈페이지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차로 다 추첨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선발로 바꾸지 않으면 추첨으로 진행되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주제 분야는, 대표 분야는 한 개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각 주제 분야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뭐 음악, 과학, 뭐 인문학, 예술, 뭐 연극, 영화, 이렇게 우리가 해당하는 꿈의 학교를 하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몇 개가 된다 할 때는 그 옆에 보조 분야, 뭐 특별히 0에서 2개니까요. 주 분야와 똑같다 싶으면 그냥 동일하게 표시하시거나 쓰시면 되시고, 조금 나누어서 이런 것도 곁들여진다고 할 때는 보조 분야 2가지 정도 안에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운영 기간은 여러분 수업 기간과 운영 기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은 학생 모집을 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다.
하면 그건 수업 기간이고요. 전체 운영 기간은 학생 모집도 해야 되고 수업 끝나고 정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달 앞뒤로 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록하시는 운영 기간은 그 앞뒤 수업 기간 앞뒤 한 달 정도. 왜냐하면 그 운영 기간 안에서만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약정서 쓰시고 할 때 운영 기간은 수업 기간 앞뒤로 한 달 정도 잡으셔야 학생 모집 끝나고 정산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 이 운영 기간에 12월 31일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쓰실 수 있는 최대한 미뤄서 쓸 수 있는 날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무관님이 그 연간 계획표에 보면 4월 한 중하순부터 학생 모집이 시작이 되니까 대부분 뭐 4월 1일부터라든지 그래야 교부금을 받으면 뭐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하실 때는 그 기간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4월 1일이나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우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지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총 운영 시간은 각 유형별로 최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최소 시간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꿈이냐, 또 성장형이냐, 도전형이냐, 만꿈이냐, 또는 다 함께 꿈의 학교냐, 사회적 협동조합형이냐에 따라서 최소한에 모여야 할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최소 인원도 확인하셔서 최소 인원 이상 모집해서 운영하셔야만 합니다. 꿈의 학교 소개는 이제 여러분의 소개들 주요 활동 쓰시면 되고요. 사업비 신청액도 내가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다 다릅니다. 만꿈이 최대 500이고요. 도전형이 1000만 원, 성장형이 2500만 원, 또 다 함께 꿈의 학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 교부금 그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깎일 거 생각해서 부풀리면 깎이는 게 아니라 탈락이 됩니다. 작년부터 교부금은 신청한 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그 하위 20%가 아니면 신청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단 깎일 거 생각해서 부풀리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래도 거기서 탈락하면 깎이는 게 아니라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무조건 최대한 잡아야지 하지 마시고 적정 인원과 프로그램 시간과 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신청하셔야 탈락을 면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그 최종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날짜 쓰시고 여러분의 꿈의 학교 이름 대표 도장 또는 사인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활동 동의함 표시하시면 끝나고요.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학생 모집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 기초 능력 있는 학생 선발 등 필요에 따라서 선발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제 분야, 보조 분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간은 수업기간이 아니라 총 운영기간이고 12월 31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 주 운영장소는 실제 활동하는 장소인데 아까 앞에서 그 지원하는 분이 학원이나 방과후 업체 쪽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의 학교는 여러분이 장소를 결정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뭐 장소가 결정되면 꿈의 학교나 지원청에서 장소를 알아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장소를 알아보고 결정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장소가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을 수업 장소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선정된 뒤에 발견했다면 장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장소를 알아보실 때 또 어디 이제 대여하게 되실 때는 여기가 업체가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를 수업 장소로 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오죽하면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수업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 개교를 못하는 학교가 있어도 학원을 수업 장소로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철저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모집 학생 수와 운영 시간은 유형에 따라 최소 인원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서는 작성하셔서 PDF 파일로 스캔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영 계획서입니다. 2-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꿈의 학교가 동일한 한 장의 운영 계획서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WHP 파일, 한글 파일을 작성하신 후에 홈페이지에 작성한 한글 파일 그대로 올리시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역시 동일한 양식, 동일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탑재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것 볼게요. 이렇게 크게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리에는 작성 요령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드리고 다 받아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창의적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약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목적은 내가 왜 꿈의 학교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내가 왜 꿈의 학교를 하려고 하는가? 특히 올해 처음 도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매뉴얼 책자에 보면 심사 기준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꿈의 학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꿈의 학교의 목적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운영 방향은 어떻게 꿈의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은 뒤에 이제 운영 계획을 쓰는 게 있고 세부적 계획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생 중심 교육 방법. 꿈의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학생과 마을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꿈의 학교 경우에는요, 흔히 어떤 착각들을 하시냐면 내가 좋은 교사들을 모집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합격할 것이다. 야, 심사위원도 보면은 놀랄 거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셨고 훌륭한 장소에서 꿈의 학교를 할까? 아마 놀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사, 좋은 프로그램이면 합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꿈의 학교는 학생 중심 활동입니다. 특별히 찾아가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예산 편성상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들을 다 세울 수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프로그램 편성 아래 그때그때 학생들의 요구나 학생들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바뀔 수 있듯 언제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꿈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계획을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어디는 막 강의만 열심히 하고 애들 보고 어떤 결과물만 원하는데 꿈의 학교는 실패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별거 없다고 뭐라고 안 해요. 중요한 건 학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앞에서 주무관님도 점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 중심인 꿈의 학교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취지도 바로 학생 중심의 꿈의 학교라는 점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을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의 학교는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마을 교육.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활동이 어떻게 마을과 연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마을 안에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달리 말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사랑 애들끼리만 신나고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마을로 나가서 매번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전시나 발표나 어떤 만든 물건에 대한 뭐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마을 사람들을 수업에 초청해서 어떤 공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홍보와 학생 모집 전략.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꿈의 학교만 시작하면 몰려올 줄 알았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로는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요. 그 홍보 전략들을 나는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겠다. 미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비로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방송, 온라인, 인터넷 등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홍보비 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실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지출 안 되는 곳에 써서 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안전교육과 안전방안을 여러분이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방역용품 구입이라든가 우리 활동은 이런 활동인데 어떤 안전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 대책을 간구해서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방침, 학생 중심, 마을 연계, 홍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횟수, 날짜, 주요 활동, 전체 누계 중에 몇 시간, 장소,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냐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세우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요. 이 세부 계획 안에 학생 중심의 활동, 또 마을과 연계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운영시간별 주요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운영시간이란 학생 한 명당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의 학교를 오전, 오후로 나눌 거야.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니까 6시간이네? 아니요. 참여하는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3시간입니다. 물론 올해는 이제 분반이 안 되게 돼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 운영시간이란 학생 1인당 운영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학생 1인당 운영시간이 30시간, 50시간, 60시간 이상 되도록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분반 활동은 불어입니다. 뭐 갑자기 우리는 수준별로 심화반, 기초반을 나누겠어. 영역별로 뭐 저학년, 고학년 또는 중등반, 초등반, 뭐 학급반,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할 수 없고요. 나눌 수 없다는 건 강사비 지급도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등 교육과정상 하나의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는 할 수 없이 파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 파트별 수업이 있고 파트별 담당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는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파트나 영역별 지도로 분반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 외에 뭐 수준별, 남녀, 초등학교, 저학년반, 고학년반 이런 식의 분반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은 12월 31일을 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보통 11월 말 기준으로 학생들 생기부에 다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의 운영 시간의 80%를 넘겼을 때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프로그램을 짜실 때 혹시라도 나는 12월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시면 12월까지는 하시되 11월 말 기준으로 80%는 이상 되어야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지. 갑자기 뭐 한 10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하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80%가 안 되면 그 학생들은 전체가 생기부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셔서 시간도 잘 하시고요. 전체 운영이 12월 31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11월 말에 끝나고요. 12월 한 달 동안은 정산하고 강사비 지급하고 해서 마지막 한 달은 정산 기간으로 삼습니다. 근데 12월 막 28일, 29일, 30일까지 수업을 하면 31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강사비도 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가 모든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1월 말, 12월 초까지 수업을 잡으시고 전체 운영은 12월 31일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할래요. 요즘 겨울방학들이 보통 1월달, 2월달도 많이 진행되는데 12월 31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운영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첫 꿈은 안전교육 2시간, 만꿈과 닭꿈은 안전교육 1시간이 반드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전교육은 그냥 뭐 아무나 교사나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 지도사 자격증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교육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이 되시면 그 성남 모임 밴드를 통해서 안전교육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고 그분들께 연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교식과 졸업식도 수업 시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교식,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 이내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체험학습이 있어요. 이렇게 3시간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에 허락을 협의해서 허락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난 오늘 4시간 할래, 5시간 할래가 아니라 1인 하루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운영계획서 역시 이 작성하신 후에 작성하신 한글 파일 그대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업비 집행계획서입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이 나누셔야 되는데 찻꿈과 닭꿈 사업비 집행은 양식 3-2를 작성하신 후에 역시 한글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계획서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찻꿈과 닭꿈, 사회적 협동조합이 집행계획서가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유행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 또 어떤 게 가능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찻꿈과 닭꿈 계획서, 오른쪽에 협동조합 계획서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금을 꼭 설정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서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형별 교부 예산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만꿈, 찻꿈에도 도전형, 성장형, 닭꿈, 협동조합형, 그 다음에 대안학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꿈의 학교 유형이 몇 명, 몇 시간, 얼마인지 이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듣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개서입니다.
착금 중에 운영 주체가 개인인 분, 어떤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은 양식 4-1을 작성한 후에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착금이지만 운영 주체가 단체나 법인, 기관, 청소년, 대안학교 등은 4-2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양식이 달라요. 그리고 역시 한글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되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양식이 4-3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세 종류예요. 개인은 4-1, 단체는 4-2, 협동조합은 4-3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착금 중에 여기는 이제 개인 소개서라고 되어 있고요. 4-1은 4-2는 단체, 기관, 청소년, 대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4-3은 사회적 협동조합 소개서. 이렇게 타이틀이 다르니까 분명히 보시고 해당되는 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뭐 운영자 인적사항, 실무자까지, 그 다음에 수업 장소를 쓰시면 되고요. 역시 꿈의 학교 운영 경력, 이건 대표자 기준입니다. 대표자 기준으로 개인 소개서기 때문에 그래서 15년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 계획. 인력이라는 것은 대표자는 어떤 사람이고 내부 강사는 어떤 사람이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대표자 또는 실무자, 내부 강사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 주요 활동 내역, 꿈의 학교 지원 동기, 꿈의 학교 철학 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의 학교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꿈의 학교 활성화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요 위에 칸은요. 이거는 성장형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걸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그리고 이전에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작년에 학습 공동체 운영진으로 또는 운영지원단으로 어떤 활동 경력이 있고 또 우리 꿈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 꿈의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 꿈의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다라는 그 기여도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이것을 적게 하는 이유는요. 이제 성장형 되면 이제 2년차, 3년차, 단연차가 되어 가는데 그 단연차 안에서 자꾸 벗어나죠 제가. 단연차 안에서 이제는 내 꿈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느냐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제 내 꿈의 학교 하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그 꿈의 학교 공동체인 학습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칸에는 2021년도 운영 프로그램,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어떤 차별화를 갖고 하겠느냐. 물론 뭐 동일한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꿈의 학교가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마을 안에서 활동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서를 쓰시면 되고요. 기관이나 협동조합도 앞에 부분 요 운영자라든가 요 부분만 다르지 뒤에는 거의 비슷하니까 보시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그 서류는 조회 동의서입니다. 경기 꿈의 학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그래서 양식 5가 있고요. 모든 유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의 학교는 이 양식 5를 역시 출력해서 작성하신 후에 PDF 파일로 스캔한 후 홈페이지에 이건 잘못됐네요. HWP가 아니라 PDF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범죄 동의서고요. 요거 다운받아서 다 기록하시고 출력해서 기재하시고 PDF 파일로 스캔한 뒤에 홈페이지에 스캔한 PDF 파일을 그대로 탑재 선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서류만 했다고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서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로 들어가시면 밑에 이제 빌리지.go2.go.kr로 된 마을교육 공동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꿈의대학, 경기꿈의학교, 몽실학교 있는데 경기꿈의학교를 치고 들어가시면서 하시면 이제 요 앞에 이제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누르시면 바로 모집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여기 다시 한번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모 유형은 내가 도전형이냐 성장형이냐, 운영 주체가 개인일 때는 개인 이름, 단체일 때는 단체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체 유형은 개인이냐 단체냐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관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 소재지, 개인이면 집 주소라든가 단체는 단체 사무실 소재지를 쓰시면 되고요. 꿈의 학교명.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학생 모집은 처음에는 다 추첨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첨이 아니라 선발로 바꾸겠다 싶으면 선발에 표시를 해야만 선발로 표시가 가능해 되고요. 아까 대표 분야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인공, 과학,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사회, 음악, 진로, 영상, 영화, 창업, 뮤지컬, 연극, 생태, 기타 중에 한 가지를 표시하시고 꿈의 학교 보조 분야, 역시 동일한 분야 가운데 보조로 세부적인 분야가 있으면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모집 지역은 사실은 경기도 전체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일단은 성남이니까 성남에 표시를 하시고요. 성남 인근도 올 수 있잖아요. 광주, 하남, 용인, 수원, 남양주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내 꿈의 학교가 떠집니다. 성남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 표시한 데서만 학생 모집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경기도면 가능합니다. 타군, 인천이나 서울은 안 됩니다. 경기도는 가능합니다. 집은 경기도인데 학교는 서울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학교 또 학교반 학생은 주소가 경기도이어야만 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이거는 해당되는 거 다 체크해도 돼요. 나는 초중고를 하겠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체크하시고 학교반 청소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4개 다 체크하시면 되고 단 유치원은 안 됩니다. 유치원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학생 수 최대 유형별 최소 인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원들 총 운영 시간, 교육기간은 실제 사업기간입니다. 그 실제 교육기간, 교육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전체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교육은 내가 앞뒤로 한 달 학생 모집하고 정산해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겠다. 그러면 교육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운영 장소, 주소 하면 밑에 이제 잘렸지만 지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실무자, 대표자, 이름, 연락처, 성별, 그 다음에 운영 여부는 이제 몇 년도에 역시 대표자가 했었다는 것. 실무자로 참여하는 건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로 참여했던 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 2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 두 명의 실무자 이름과 성별과 연락처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꿈의 학교 소개 글을 쓰시고요. 주요 활동은 뭘 할 건지 사업비 신청 총액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서류 5개를 첨부하시는 겁니다. 첨부 1, 꿈의 학교 온라인 신청서 PDF 스캔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양식 1번 있었죠. 1-2, 1-3을 찾기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찾아갖고 스캔본을 첨부하시고요. 두 번째, 첨부 2, 운영계획서.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건 모든 꿈의 학교 유형이 동일한 2-2입니다. 동일하게 한글 파일로 찾아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사업비 집행 계획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첨부 3 사업비 집행 계획서 한글 파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첨부 4 속에서 이것도 유형별로 다 달랐지요. 세 가지 유형별로 역시 한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되고, 마지막 범죄 전력 동의서 그거는 스캔하셔서 PDF 파일로 첨부하셔서 5개 파일을 작성하시고 5개 파일이 다 차례차례 올라가서 첨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시면 여기 확인이라는 것 다 첨부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공모 신청이 끝납니다. 뭐 서류 작성해서 한글 파일 이메일로 보내는 거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마감 기한을 엄수해 주시는데 마감 기한이 달라요. 만꿈은 1월 20일 목요일 5시까지고요. 착꿈, 닭꿈 협동조합은 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전에라도 일단은 올리세요. 올리면 수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한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내려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올려야지라고 했다가 자칫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당일에는 서버가 폭주해서 다운됩니다. 그럼 올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아무리 뭐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메일로 보냈어요. 모두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올리시고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올린다 생각하시고 그 전에 올려서 계속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나 꿈의 학교 처음 하려고 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게 줘봐. 그래서 어디서 하나 그럼 참고해봐 그랬더니 참고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거의 다 참고하다시피. 여러분의 파일을 한글 파일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논문 표절 검사 심사하는 프로그램 있죠. 동일한 곳으로 여러분의 공모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라든가 나오면 표절에 걸리면 빌려준 사람 참고하라고 준 사람 참고하겠다고 받은 사람 다 탈락입니다.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억울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마시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창의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거의 많은 꿈의 학교들이 상상외로 많은 꿈의 학교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뭐 참고하게 좀 뭐 봐줘, 뭐 좀 보여줘, 좀 뭐 얘기 좀 해줘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혹시 설명되지 않은 사항이나 때로는 설명이 조금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책과는 다른데라고 여겨지시면 책이 기준입니다. 책자가 필요하시면 교육지원청에 가시면 책자를 나눠드리고요. 지원청까지 가실 필요가 없이 마을교육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파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심사 방법도 있고요. 이런 기재 요령이라든가 편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설명이 안 됐거나 설명과 책자가 다르면 책자를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설명만 보지 마시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공모 신청서 작성 요령을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질문은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이나 필요하면 모아서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걸로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지한 사업비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대부분의 홈페이지 사례들이나 서류 제출 분야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중심으로 안내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는 홈페이지 화면의 구성이나 내용들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라고 설명을 조금 부연하면요. 지금 시기에 제출하는 그 모든 서류가 최종본은 아닙니다. 물론 제출하시고 이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선발 과정이 거쳐지긴 하겠지만요. 지금 제출하신 사업비나 세부 내역, 수업의 내용들이 연말까지 그대로 운영돼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중간에 선발 과정에서 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선발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들과 학생분들께서 계획을 수정하시고 예산을 변경하실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요. 너무 부담은 가지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지침들에 맞춰서만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 원칙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어느 예산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비슷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 사업비 집행 지침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지침은요. 기본 원칙은 가장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로 편성을 해라 라는 거죠.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무리가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냐를 따져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나 잡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원칙인데요. 매년 제가 이 시기에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그 경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갖고 계시는 비상금 같은 개념, 꿈의 학교에서는 그런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면 안 된다라고 매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보시고 수업 단위별로 그리고 강사분을 어떤 강사분을 섭외를 하실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구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체 운영 기본 경비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꿈의 학교 사업비가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기본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시설비, 수리비, 자산취득비, 다시 말씀드리면 꿈의 학교 수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물품과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해당 기관의 또는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 자산의 개념으로 소유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비로 편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카메라다, 노트북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임차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상근 직원의 인건비나 급량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 경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의 학교와 관련 없는 사업비가 편성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금이나 진료비, 장학금 같은 현금성 지출 경비 역시 사업비에 편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편성해야 할 항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검토 수수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지금 신청하시는 총 금액에 맞춰서 1,000만 원 이하라면 10만 원이 필수로 편성되어야 하고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라면 28만 2천 원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면 33만 6천 원,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만 5천 원의 회계검토 수수료를 반드시 편성하셔야 됩니다. 회계검토는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 회계사분의 검토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지출이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때 지출하셔야 되는 수수료이고 필수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험료 필수로 편성하셔야 되는데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상 모집 인원이 선택이 되면 곱하기 10,000원으로 해서 자동으로 편성이 됩니다.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한글 파일에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사전에 굳이 알아보실 필요 없이 모집하시는 인원 곱하기 한 10,000원 정도 해 두시면 거의 매년 큰 차이 없이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회계검토 수수료와 안전보험료는 필수로 편성하셔야 되는 두 가지 항목이다
이 부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편성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꿈의 학교를 한 번 이상 운영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시면 특히 작년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연말에 정산 과정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조금 추가되긴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식비 항목으로 묶여있던 간식비가 별도의 세부 비목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꿈의 학교 전체 운영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편성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처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 계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학교에는 크게 세 가지 비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영수당과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운영수당은 쉽게 말씀드려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비의 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진행비는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항목들, 회계검토나 안전보험료 같은 것들이 사업진행비에 포함이 됩니다. 활동비는 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업무경비와 같은 것들이 활동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활동비는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고요. 운영수당과 사업진행비에 대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운영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외부 강사, 내부 강사, 보조 강사와 행정 업무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분을 사용하시는 카테고리는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이 네 가지를 지금 굳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외부 선생님 초청해서 몇 번이나 수업을 듣고 강사분 몇 분 초청할 건지 정도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상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상당히 심플하게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50만 원 단위로 최대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분한테는 52만 원이다 하고 저분한테는 45만 원이다 하고 너무 세부적으로 따지실 필요 없이요. 50만 원 단위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35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큰 금액 단위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면 내가 1년 동안 꿈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찾아가는 꿈의 학교나 다함께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다함께 꿈의 학교는 강사비는 지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부 강사, 내부 강사, 그리고 보조 강사와 행정 업무 수당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외부 강사와 내부 강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우리 내부 구성원이 강의를 하느냐 아니냐는 아닙니다. 여기서 꿈의 학교에서의 기준은요. 수업 횟수로 구분을 합니다. 수업 횟수가 만약에 특정 강사분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다회차다, 특히 4회 이상 운영 수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외부에서 초청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외부 강사에, 내부 강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강의 횟수가 3회 미만이다, 이내다, 3회까지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외부 강사로 편성을 강사비로 하실 수가 있고요. 4회 이상이다 또는 운영 주체에 해당된다 라고 한다면 내부 강사의 강사비를 편성하셔야 됩니다. 보조 강사는 위에 있는 외부 강사와 내부 강사와 수업을 진행하실 때 수업을 보조해 주신 분들 또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을 인솔하는 경우에 이 분들께 보조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행정 업무 수당은 학생들의 출결을 담당한다거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거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행정 업무 수당을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최대 금액일 뿐이고 이 금액으로 픽스해서 나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출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금액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수업 진행하실 때 하루에 최대 수업 시간은 3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8만 원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시간당 5만 원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강사비는 18만 원이 되겠죠. 내부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 고정이 되어 있고요. 보조 강사 이런 경우에 하루에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올해 상황이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2년의 기준을 그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1박
1박 2일 이상 연속된 프로그램 운영하시거나 종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 예외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업무 수당은 시간당 10,000원이고요. 전체 지급된 행정업무 수당의 총 합은 꿈의 학교의 전체 수업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혹시 40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최대 40만 원이 최대 금액이 되겠죠. 네, 원고료는 그 A4용 그 한글로 작업을 하시느냐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작업하시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글로 작업하신 경우에는 A4 용지 한 장당 15,000원, PPT로 작업하시면 PPT 한 장당 5,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당 최대 매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부 강사는 아무리 강의를 PPT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시더라도 원고료를 지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부 강사에게만 원고료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편집 수당은 음악을 편집한다거나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신문을 편집하는 경우에 기본료 4만 원에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2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6만 원까지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品目사업 진행비입니다. 여비, 시내 여비와 시의 여비로 구분되고요. 학교에서 따지는 이제 기준을 설명드리면 시내, 예를 들어 성남 관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보통 10,000원의 출장비가 지급이 되고요. 관외다, 서울로 나가거나 용인으로 간다? 그러면 1비에 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가 지급이 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사용 한도액, 사업비 집행 지침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금액을 넘어서는 지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대 금액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비와 간식비, 작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비로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4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되면 식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었고요. 4시간 미만이면 간식비로 활용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기준은 동일하고요. 사업 진행비의 두 가지 세부品目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식비나 간식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몇 명 참여했느냐 곱하기 8,000원 또는 4,000원을 하셔서 1회에 지출하실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나 홍보비에 지출하실 수 있고요. 인쇄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약 조건이 없지만 홍보비의 경우에는 사업비 총액 5%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강사비와 물품 구입비인 것 같습니다. 수업에 진행된 학생들에게 지급된 키트를 구입한다거나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디 외부 입장료나 우편료, 송금 수수료 같은 것들도 물품 구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장소를 대여하시거나 아니면 좀 고가의 물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대여해서 쓰는 경우에 임차비 또는 용역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안전보험료와 회계검토 비용은 반드시 필수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안전보험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편성이 되고요. 회계검토도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활동비는 특근비, 식비는 식비입니다. 내부 직원의 일과 전후의 특근식 때 1인 1식에 마찬가지로 8,000원이고요. 사업 기관에서 어떤 활동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관여되지는 않지만 꿈의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시는 사무용품비나 업무용비를 조금씩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비목과 세부 비목에 대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의 홈페이지를 입력하시다 보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뜹니다. 표가 하나 뜨는데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작년에는 1년 동안 꿈의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대략적으로 서술형으로 좀 썼습니다. 박스 안에다가 저는 이런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목적입니다. 까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떤 부분이 추가됐냐면요. 물론 최종본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일자별로 어떤 수업 주제와 수업 시간과 수업 장소를 행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회짜리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행을 15개를 추가한 다음에
제일 왼쪽에 수업 일자, 현재 기준으로 내가 계획세우고 있는 수업 일자와 수업 주제와 수업 시간과 수업 장소는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꿈의 학교 소개를 한 100자 정도 입력하시면 난이 있고요. 중간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딱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일 아래에 있는 회계검토 수수료는 건드리지 못하게 10만 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안전보험료는 1인당 10,000원이고 인원수 모집 인원이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제일 아래 두 행은 고정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그 행은 3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강사비와 식비와 물품구입비입니다. 강사비 설명드릴 때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느냐 내부 강사를 초청하느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준 단가는 8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회차에 시간당 8만 원 정도네. 그러면 총 몇 분의 강사를 초청할 거고 몇 회의 강사를 내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두 칸의 숫자를 입력하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예산 요구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뜨게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식비도 기준 단가 8,000원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명이 식사하고 몇 회 식사하느냐 두 칸을 숫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물품 구입비는 기준 단가와 수량과 시간 횟수가 다 빈칸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강사비와 식비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물품 구입비를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강사비와 식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홈페이지에 그 제약 조건이 있냐면 총 합이 50만 원이 안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뜨면서 그 전체 사업비 집행 금액은 50만 원 단위로 신청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걸 맞추려면 세 번째 행으로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한번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강사비와 식비 입력하시고 남는 금액을 어쨌든 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50만 원 단위로 맞추시려면 이 물품 구입비로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홈페이지 시스템상의 고려를 하려다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물론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선생님 제가 옥션에 찾아봤더니 키트 하나가 8,500원이더라고요. 배송료가 3,000원 붙고요. 학생 10명 모집하는데 저희가 한 2개 더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8,500원에 12개 곱하고 배송료 더해서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건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나씩 찾아봐서 금액이 뭐 10원 단위로 입력하실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내가 수업 하나에 키트는 한 10,000원짜리 쓸 것 같고 학생이 10명이니까 10개가 필요하고 그런 수업이 한 5회 정도 진행되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전체 필요한 물품 구입비겠구나.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보다는 선발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그 전 단계로서 전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비목들의 기준들만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전체 예산을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학계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내부 강사비나 보조 강사비, 행정 업무 수당은 편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만 예산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라고 강조해드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모든 내용이 최종본은 아니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했었잖아요. 신청 서류는 운영주체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데 3월 21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최종 선정된 학생 대표 학생들 또는 운영주체들을 모아서 운영주체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워크숍에서 비슷한 설명들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수정하실 때 이런 사업비 집행 지침을 꼭 고려하셔서 문제없이 수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쨌든 지금 갖고 계신 수정 예산서와 수업 계획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을 거고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는요. 저렇게 4월 초까지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신 다음에도 수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요.
코로나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처음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다가 어떨 때는 온라인 수업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수업의 준비 과정도 달라지고요.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한 10만 원 단위로 바뀔 때마다 교육청에 연락해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변경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일 아래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찾아가는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비목간에 200만 원 이상 움직일 경우, 그리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나 마중물 죄송합니다. 여기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수정을 안 했는데요. 100만 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교육청 담당 주무관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하의 금액이 변동되는 것. 꿈의 학교는 3가지 비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목 간의 금액 변경이 저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의 시스템상 변경을 하고 바로 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게 최종본이 아니고 첫 번째 기회와 진행하는 전체 과정 중에 두 번째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업비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하면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학생들이 혹시나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변수들을 충분히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비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뭐 제가 됐든 교육청에서 됐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기별로 필요한 도움을 좀 나중에 추후에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셔서 계획서 작성하시고 사업비 편성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기한 놓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고 주변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해 보시고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담당 주무관 조동준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성남 꿈의학교 자체 공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 꿈의학교의 이해, 그리고 공모 개요, 그리고 공모 신청서 작성 방법, 홈페이지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비 편성 방법, 그리고 간략한 회계 지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초반에 제가 안내 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방송은 녹화본으로 해서 저희 성남 꿈의학교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되고, 그리고 공모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녹화 영상은 이제 삭제가 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성남 꿈의학교 유튜브 채널 자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공모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